송선미 씨 남편 살해범이 구속이 됐는데 네, 예.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 돈 때문에 죽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 시종일관 같습니다. 상대방 측에 뭐 이거 알고 있던 사실, 그러니까 친손주 측에 알고 있던 사실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하고 그걸 USB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료 등등을. 그래서 그거를 건네주면서 2억을 받기로 했다는 거죠. 2억을 받기로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주어서 범행했다. 이제 시종일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송선미 씨 측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네. 뭐 스스로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료를 보기도 전에 그 일을 저질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어떤 그 진술에 의존해가지고 범행 동기를 일단 조서에 적용해가지고 구속영장은 발부받은 걸로 보입니다. 일관되게 주장을 저 피의자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그 새로운 반박인데 이제 송선미 씨 측은 그 살해범을 사건 나흘 전에 만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피해자가 뭐라고 했냐면 고 씨 사촌이, 그러니까 송선미 씨 남편의 사촌이 일본 유학할 당시에 알게 됐고 최근에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깝게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차량 운전은 지금 숨진 고 씨의 사촌에 운전을 했다는 거고.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조 씨, 그러니까 피의자죠. 조 네. 씨가 일본에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장손, 네.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이죠. 네. 장손과의 어떤 지인, 유학 중에 만난 그 관계 때문에 그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고 씨의 외할아버지 어떤 유산과 관련된 남겨놓은 재산 분배와 관련된 부분에서 깊이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접근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돈을 요구했고 또 돈의 어떤 액수 차이가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그때 이미 어떤 지인 관계에 있었긴 하지만 지금 송선미 씨 측 소속사에서 네. 21일 날, 그러니까 21일 날 사고가 나기 나흘 전입니까? 17일 날 처음 만났고 그 이후로 불과 3번 만났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얘기하는데 지금 사촌의 운전 기사를 했다면 틀림없이 어떤 지인 관계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물론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절대 본 적이 없다.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복준 교수 정리를 좀 더 하자면 예. 피의자 쪽은 나 송선미 씨 남편과 어느 정도 잘 아는 사이다라는 네. 거고 송선미 씨 남편 쪽, 송선미 씨 측은 자주 본 적이 없고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을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핵심이면 그렇죠. 이거는 금방 조사해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 말이 뭐 현저히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살해의 동기라는 거를 큰 틀에 놓고 양쪽이 주장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현재로서는 그 살해한 조 씨, 그 사람의 말이 좀 더 사실에 가까워 보여요. 송선미 씨 측에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살해의 동기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죠. 죽일 의도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혹시 청부살인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역시 청부살인은 현재로서는 아닌 걸로 지금 수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네. 이거는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 고 씨하고 사망한 고 씨하고 범인 조 씨가 언제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 여부는 통화 내역이라든지 CCTV라든지 경찰의 수사 어떤 그 역량에 의해서 금방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사실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그 시간을 확보했으니까 경찰이 이제 좀 더 정밀히 이런 우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네, 청부살인은 확실히 아니고 이제 정확한 살해 동기나 그 과정 등을 이제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재산 상속 분쟁이다 아니다도 엇갈렸잖아요. 근데 저희 특급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외할아버지가 99세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유산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결국은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유산을 놔두고 돌아가신, 결국은 예전에는 처음에는 예는 것과 지금 다투는 것은 돌아가셨냐 마느냐 이 차이 뿐인지 네. 결국 유산과 관련되는 재산 분쟁이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송선미 씨 측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돌아가신 여전히 살아계신 할아버지의 네. 재산과 관련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지금 외삼촌 그리고 지금 외사촌한테 명의가 다 돼 있고 그것을 받아올 다시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양쪽에 돌아가신 분과 이 범행을 했는 사람 사이에 어떤 휴대폰 통화 내역이라든가 관련자들 사이에 어떤 그런 통신 내역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도 이 사건의 어떤 동기 부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송선미 씨 남편은 숨진 상황이기 때문에 강혜롱 팀장님 네. 그쪽 얘기를 잘 아시니까 송선미 씨 측에 대한 송선미 씨 남편 측 그 일가는 지금 누가 목소리를 제일 크게 내고 예를 들면 송선미 씨도 그 중에서 제일 반대 얘기를 좀 하고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채널 창구는 수석사를 통해서 아하. 모든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송선미 씨가 가장 지금 신경이 복잡한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예. 이미 고인이 됐지만 남편이 마치 돈 때문에 돈과 연루돼서 분쟁이 생겨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긴 거 이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분명히 2억 원을 주기로 했고 지금 주장입니다. 경찰에서 진술한 주장. 1,000만 원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티즌들도 그렇고 돈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와 좀 결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GH입니다. 차단하고 안녕하십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네. 거를 전 선배님은 요즘 뭐 하시나요? 누구? 뭐 도한 씨? 예. 몰라, 뭐 회고록 쓰시나? 썼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판매 금지. 아, 또 거짓말만 발라놔가지고. 그랬다며요. 그 무슨 식빵에 잼 바르듯이 거짓말을. 저보다 발라놨지. 그러게. 아이고, 여전하셔, 그분은. 아, 우리 전 선배님 언제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그래요. 그 둘이 손 붙잡고 영화나 보러 가요. 그 요즘 1,000만 관객 넘은 그 영화 있잖아요. 5.18 저 광주 민주화운동 배경으로 한 그 영화? 예. 아, 볼 거 많네. 아유, 난 내가 나오는 영화 봐야 되는데. 아, 그 언론 장악의 공범자들. 나 공범 아니라니까. 아, 주범. 땡큐. 주연급이지, 늘. 그날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노래 모르는구나. 잘 몰라 이거. 주인공이라서 좋아. 좋아. 좋으시겠어. 그래도 내 덕 보셨잖아. 덕 본 건 인정. 그거 봐. 이 언론을 떡으로 만들어 놓은 덕분에 참 저도 잘 놀았고. 떡이 덕이랬잖아. 응? 공식이야. 떡으로 만들어놓으면 우리한테 덕으로 돌아온다. 근데 바로 그거를 우리 전 선배님도 일찌감치 아유, 당연하지. 80년 그 시절에 그 난리가 났는데도 모든 언론이 침묵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왜 언론 그러면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언론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 그 당시 완벽한 침묵의 시절 소름 돋지 생각하면은. 그래서 언론은 나라 곳간도 파먹게 하고 실상을 저질러도 눈 감아주고 살상. 실수. 국정농단질도 마음 편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근데 봐봐 언론은 아무도 처벌받질 않아. 그러니까요. 부역자가 아니라 적극적 가담자들은 거의 이건 뭐 주범들이 마찬가지인데. 근데 처벌은 없어. 그러니까 처벌은커녕 반성도 없지. 우리한테 9년 동안 부역했던 애들 봐봐. 가면 딱 바꿔 쓰고 정의 사설을 앞졌어. 갑자기 아주 그냥 난리 났어. 언론도 이젠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프랑스도 유명한 역사 있지 않습니까? 전쟁 끝나자마자 나치한테 부역했던 언론인부터 제일 먼저 정리했잖아. 그만큼 언론한테는 심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거거든. 그게 그거거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매국 사기질의 선봉들은 그죠? 그게 대가? 알게 뭐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올바른 얘기라도 하는 거죠. 알아. 요즘 올바른 척하는 부역자들 되게 많다. 그러니까 9년 동안 막 장악됐던 언론을 정상화시키자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정상화시키려는 게 언론 장악이래. 이게 말인지 방군지 참 진짜. 아이고. 세상에 다 인정하는 나팔수들 요즘 봤죠. 무슨 독립투사인 줄 알았어. 뻥뻥 터진다니까. 참 이렇게 되기까지 노고 많으셨습니다. 아이 왜 그래 나한테 같이 한 거죠 우리가. 수고 많으셨어요. 예. 그럼 사이좋게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사이좋게 들어갈 때 나팔수들이 예전 멘치로 말이야 뿌빠라 빠빠빠 물글 빨고 막 핥아줘야 되는데 저 거린거리를 봐라 막 이러면서 요즘 애들이 힘빨이 딸려가지고 에이 아쉽지만 어쩌겠어 뭐 우리끼리 들어가야지. 갑시다. 문 열어요. 누가 잘 죽어. 그러면서 열어.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예. 그 5.18 그 당시에
전투기 출격 대기시켰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랬다며요. 그 헬기에다 대량 살상 무기까지 싣고 그러니까. 증언들도 나왔고. 그래서 진상조사 들어간대. 그 두한 씨는 그래서 지금 어쩌고 있대요. 지금 밥 먹겠지. 밥 먹 12시 45분. 좀 그러네. 일때야, 좀 일때. 목구멍으로 밥은 넘어가겠지요. 콧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겠지. 혹시 밥이 안 넘어가서 지금 끼니를 거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기할래? 내기? 응. 난 잘 먹고 있다에 걸게. 난 2그릇 이상 먹었다 그럴게. 충분히 그럴 것 같아. 당연하지. 야, 이거 어떤 분인데. 렌탈이. 아우, 시대의 캐릭터셔. 예, 조만간 비싼 밥 먹고 쉰소리 한번 터실 것 같기도 한데. 쉰소리, 헛소리, 회고록은 판매 금지하면 되는데. 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입. 그 입에서 막 나오는 거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글쎄요. 그 청테이프를 붙일 수도 없고. 그게서한테 이번에 진상조사 얘기만 다시 나오고 가니까 국민들이 그러잖아. 어설픈 관용, 어설픈 용서는 역시 필요 없다. 제대로 책임을 묻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은 국민이 받는 고통만 계속될 뿐이다. 그렇지요. 그런 겁니다. 그런 일 허다죠 뭘. 친일 청산도 그렇고. 청일전쟁이야 이제 역사적 사실이긴 한데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고. 여기서 청일을 청산하기는 우리가 좀 그렇고 친일 쪽 정도만 하자. 친일만. 제가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청산했으면 나라가 달라졌겠지. 5만 가지 적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병균 옮은 닭장 속에서 그 닭 한 마리 한두 마리 그 솎아낸다고 그 나머지 닭이 멀쩡한 건 아닌 것처럼. 이미 얼마 뿌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적폐라는 것도 그렇잖아. 이게. 싹 다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나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미친 개 있었거든. 근데 걔 주인이 자기가 교육시키겠다고 원래 이마 순했다고. 응? 요즘엔 더 순해졌다고. 대충 퉁치고 넘어가면서 용서 관용을 베풀었어. 응? 그래서 좋아졌어요. 아니 주인이 물렸어. 아, 결국 그런 거야. 그렇지. 미친 걸 봤으면서만 대충 눈 감아 줬더니 결국 주인이 물려본 아이고, 거야. 참 어찌됐건 그 시절도 참 단단히 미쳤었네. 응? 그 시민들을 향한 전투기 폭격 준비 그게 아 맞다. 사실이면은. 우리 그 얘기하고 있었지. 예, 그래서 역시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멀었지. 다 조사해야지. 깔끔하게 싸그리 해야지. 나중에 그분 여기 한번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해볼까 봐요. 우리 셋이서 예, MB님이랑 저랑 전 선배랑 이렇게 딱. 야. 셋이 이렇게 삼각. 그림 죽인다. 그치요. 살아있는 전설들. 우리 셋이 모이면 이 토론계에 한 획을 그을 거야. 하나만 긋나 뭐 아주. 셋이 뭐 다 씹어먹지 뭐. 아무도 못 덤벼. 캐릭터 자체가 뭐 이미 어마어마하지 뭐. 지금도 당장 모실 수 있지 않아요? 언니는 아니 안 모셔 안 모셔. 아 오늘따라 갑자기 성대가 아깝다 생각이 든다 진짜. 이모나 불러 이모. 노래서 그래 이모. 노래서 그래. 아유 노래서 그래. 지가 DJ가 꿈이요. 아 그 DJ처럼 한번 소개해봐 그럼 DJ처럼. 송선미 씨 남편 살해범이 구속이 됐는데 예.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 돈 때문에 죽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 시종일관 같습니다. 상대방 측에 뭐 이거 알고 있던 사실, 그러니까 친손주 측에 알고 있던 사실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하고 그걸 USB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료 등등을. 그래서 그거를 건네주면서 2억을 받기로 했다는 거죠. 2억을 받기로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주어서 범행했다. 이제 시종일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송선미 씨 측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네. 뭐 스스로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료를 보기도 전에 그 일을 저질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어떤 그 진술에 의존해가지고 범행 동기를 일단 조서에 적용해가지고 구속영장은 발부받은 걸로 보입니다. 일관되게 주장을 저 피의자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그 새로운 반박인데 이제 송선미 씨 측은 그 살해범을 사건 나흘 전에 만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피해자가 뭐라고 했냐면 고 씨 사촌이, 그러니까 송선미 씨 남편의 사촌이 일본 유학할 당시에 알게 됐고 최근에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깝게 지냈다.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송선미 씨 남편은 숨진 상황이기 때문에 강혜롱 팀장님 그쪽 얘기를 잘 아시니까 송선미 씨 측에 대한 송선미 씨 남편 측 그 일가는 지금 누가 목소리를 제일 크게 내고 예를 들면 송선미 씨도 그 중에서 제일 반대 얘기를 좀 하고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채널 창구는 수석사를 통해서 모든 얘기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송선미 씨가 가장 지금 신경이 신경이 복잡한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예.
이미 고인이 됐지만 남편이 마치 돈 때문에 돈과 연루돼서 분쟁이 생겨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긴 거, 이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분명히 2억 원을 주기로 했고, 지금 주장입니다. 경찰에서 진술한 주장. 1,000만 원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티즌들도 그렇고 돈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와 좀 결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GH입니다. 차단하고 안녕하십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엠비입니다. 거를 전 선배님은 요즘 뭐 하시나요? 누구? 뭐 도한 씨? 예. 몰라, 뭐 회고록 쓰시나? 썼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판매 금지. 아, 또 거짓말만 발라나가.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네, 청부 살인은 확실히 아니고 이제 정확한 살해 동기나 그 과정 등을 이제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재산 상속 분쟁이다 아니다도 엇갈렸잖아요. 근데 저희 특급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외할아버지가 99세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유산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결국은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유산을 놔두고 돌아가신, 결국은 예전에는 처음에는 내는 것과 지금 다투는 것은 돌아가셨냐 마느냐 이 차이뿐인지 네. 결국 유산과 관련되는 재산 분쟁이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송선미 씨 측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돌아가신 여전히 살아계신 할아버지의 재산과 관련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외삼촌 그리고 지금 외사촌한테 명의가 다 돼 있고 그것을 다시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양쪽에 돌아가신 분과 이 도맥을 했는 사람 사이에 어떤 휴대폰 통화 내역이라든가 관련자들 사이에 어떤 그런 통신 내역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도 이 사건의 어떤 동기 부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지. 저를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핵심이면 그렇죠. 이거는 금방 조사해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 말이 뭐 현저히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살해 동기라는 거를 큰 틀에 놓고 양쪽이 주장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현재로서는 그 살해한 조 씨, 그 사람의 말이 좀 더 그 사실에 가까워 보여요. 송선미 씨 측에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살해의 동기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죠. 죽일 의도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혹시 청부살인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역시 청부살인은 현재로서는 아닌 걸로 지금 수사 그 결과가 나와 있고요. 네. 이거는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 고 씨하고 사망한 고 씨하고 범인 조 씨가 언제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 여부는 통화 내역이라든지 CCTV라든지 경찰의 수사 어떤 그 역량에 의해서 금방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사실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그 시간을 확보했으니까 경찰이 이제 좀 더 정밀히 이런 우리 궁금증.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차량 운전은 지금 숨진 고 씨의 사촌에 운전을 했다는 거고.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조 씨, 그러니까 피의자죠. 조 네. 씨가 일본에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장손, 네.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이죠. 네. 장손과의 어떤 지인, 유학 중에 만난 그 관계 때문에 그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고 씨의 외할아버지 어떤 유산과 관련된 남겨놓은 재산 분배와 관련된 부분에서 깊이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접근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돈을 요구했고 또 돈의 어떤 액수 차이가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그때 이미 어떤 지인 관계에 있었긴 하지만 지금 송선미 씨 측 소속사에서 네. 21일 날, 그러니까 21일 날 사고가 나기 나흘 전입니까? 17일 날 처음 만났고 그 이후로 불과 3번 만났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얘기하는데, 지금 사촌에 운전 기사를 했다면 틀림없이 어떤 지인 관계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물론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절대 본 적이 없다.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복준 교수 정리를 좀 더 하자면 예. 피의자 쪽은 나 송선미 씨 남편과 어느 정도 잘 아는 사이다라는 네. 거고, 송선미 씨 남편 쪽, 송선미 씨 측은 자주 본 적이 없고 저 사람이 우리 남편